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잘 살아온 걸까? 바쁘게 일만 하다 보니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친 건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이 아쉽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은 나이가 들수록 더 자주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아니, 이 글을 읽는 이 순간부터 삶을 대하는 태도를 조금만 바꾸면 남은 인생이 훨씬 더 풍요롭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거창한 성공이나 큰 변화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일상 속 작은 순간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인생은 소풍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하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쉬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아이들 학비를 벌어야 했고 집 한 채 장만하려면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습니다.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날 한 노인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인생은 소풍이야. 목적지에 도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는 길에 무엇을 보고 느끼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 말씀이 한동안 제 마음속에 맴돌았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동안 저는 늘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목표를 달성하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막상 그 목표에 도달하면 또 다른 목표가 생기더군요. 그러다 보니 정작 중요한 것들,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놓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알겠습니다. 인생은 경주가 아니라 소풍이었다는 것을요.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천천히 가면서 주변 풍경을 즐기고 함께 가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맛있는 것도 먹고 때로는 그늘에 앉아 쉬어가는 것이 진짜 인생이었다는 것을요. 과거를 후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삶을 놀이처럼 소풍처럼 즐겨보면 어떨까요? 무언가를 꼭 이뤄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나 보세요. 그저 오늘 하루를 즐기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담긴 보물. 요즘 손주들이 자주 놀러 옵니다. 그 아이들 웃음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참 따뜻해집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이들이 시끄럽다고 느꼈을 텐데 이제는 그 웃음소리 하나하나가 귀하게 들립니다. 작은 손으로 제 손을 꼭 잡고 할아버지, 저것 좀 봐요 하며 무언가를 보여줄 때면 그 순간이 참 소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점심을 먹을 때도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빨리 먹고 일어나야 한다는 생각에 음식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배를 채우는 행위였을 뿐이죠. 그런데 요즘은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천천히 음미하며 먹습니다. 밥알의 고소함, 된장찌개의 구수함, 김치의 아삭한 식감까지 모두 느껴집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이렇게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니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았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산책을 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건강을 위해 빨리 걷기에만 집중했습니다. 운동 삼아 걷는 거니까 빨리 걸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제는 천천히 걸으면서 주변을 둘러봅니다. 봄에는 개나리가 피고 여름에는 나무 그늘이 시원하고 가을에는 낙엽이 바스락거리고 겨울에는 하얀 눈이 소복이 쌓입니다. 같은 길을 걸어도 계절마다 다른 모습을 보여주더군요. 바람도 그렇습니다. 뺨을 스치는 바람 한 줄기가 이렇게 기분 좋을 수 있다니요. 따뜻한 봄바람, 시원한 여름바람, 선선한 가을바람, 매서운 겨울바람. 각각의 바람이 다 다른 느낌을 줍니다. 이런 것들을 느끼며 걷다 보면 산책이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명상 같은 시간이 됩니다. 우리는 늘 큰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여행을 가야 행복하고 좋은 식당에서 맛있는 걸 먹어야 행복하고 특별한 일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좋지요. 하지만 진짜 행복은 이런 일상의 작은 순간들 속에 숨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마당에 핀 작은 꽃 한 송이, 이웃과 나누는 짧은 인사, 오래된 친구와의 전화 통화, 잠들기 전 따뜻한 이불 속의 포근함. 이런 것들이 모두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보물들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순간들을 그냥 지나쳐버린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항상 어딘가 다른 곳에 가 있으니까요.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사로잡혀서 지금 이 순간을 제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오늘부터는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물러 보세요. 밥을 먹을 때는 밥맛에 집중하고, 걸을 때는 발걸음과 주변 풍경에 집중하고, 사람과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람의 말과 표정에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똑같은 하루도 전혀 다르게 느껴질 것입니다. 결과보다 소중한 것. 예전에 텃밭을 가꾼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싱싱한 채소를 수확해서 먹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매일 텃밭에 가서 언제 수확할 수 있을까 하며 채소들을 들여다봤죠. 빨리 자라지 않는다고 조급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벌레를 잡는 그 과정 자체가 즐거워지더군요. 작은 씨앗에서 싹이 틔우는 것을 보는 기쁨, 매일 조금씩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는 재미, 아침 이슬 맺힌 잎사귀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이 주는 행복이 수확의 기쁨보다 더 컸습니다. 수확을 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물론 직접 키운 채소를 먹는 것은 뿌듯했지만 그보다 더 행복했던 것은 그 채소를 키우는 동안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느낀 평온함과 만족감은 어떤 결과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평생 결과를 중시하며 살아왔습니다.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하고, 돈을 많이 벌어야 하고, 출세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늘 목표를 향해 달려갔고, 과정은 그저 견뎌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진짜 삶은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요. 목표를 이루는 순간의 기쁨은 잠깐이지만 그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은 우리 인생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니 과정을 괴롭게만 여긴다면 삶의 대부분이 불행해지는 것이죠. 요리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이 목표지만 재료를 손질하고 칼질하고 볶고 끓이는 그 과정 자체를 즐길 수 있다면 요리하는 시간이 즐거워집니다.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하나하나의 정성을 들이다 보면 요리가 명상이 됩니다. 책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끝까지 읽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독서가 숙제가 됩니다. 하지만 한 문장 한 문장 음미하며 읽고 좋은 구절이 나오면 잠시 멈춰서 그 의미를 곱씹어 보세요. 그러면 같은 책이라도 훨씬 더 깊이 있게 다가옵니다. 산을 오를 때도 그렇습니다. 정상에 빨리 올라가는 것만이 목표라면 힘들기만 합니다.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을 느끼고 중간중간 멈춰서 경치를 바라보고 나무와 새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오르면 산행 전체가 즐거운 시간이 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목표를 이루는 것보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고 경험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결과는 잠깐이지만 과정은 길고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배우고 행복을 느낍니다. 나이가 주는 선물. 젊었을 때는 화려한 것, 큰 것, 자극적인 것을 좋아했습니다. 해외여행도 가고 싶고 비싼 레스토랑에서 식사도 하고 싶고 좋은 차도 타고 싶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단순하고 소박한 것들이 더 좋아집니다.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는 것, 동네 단골 식당에서 먹는 따끈한 국밥, 오래된 친구와 나누는 수다, 조용한 집에서 차 한잔 마시며 보내는 오후. 이런 것들이 주는 행복이 더 깊고 오래갑니다. 젊었을 때는 왜 이런 것들의 가치를 몰랐을까요? 아마도 마음이 너무 바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것저것 욕심도 많았고 남들과 비교도 많이 했습니다.
남들이 가진 것을 나도 가져야 한다는 강박 같은 게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남들이 무엇을 가졌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그것만 알면 됩니다. 이웃집 할머니는 매일 아침 마당에 나와 꽃에 물을 주십니다. 특별한 꽃도 아닙니다. 그저 흔한 봉선화, 맨드라미, 채송화 같은 것들이죠. 하지만 할머니는 그 꽃들을 돌보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하십니다. 한 송이 한 송이 들여다보며 물을 주고 시든 잎을 따주고 말을 걸기도 하신답니다. 동네 할아버지는 매일 저녁 같은 시간에 같은 코스로 산책을 하십니다. 벌써 몇 년째 똑같은 길을 걷는다고 하는데 지루하지 않으시냐고 물었더니 이런 대답을 하시더군요. 매일 같은 길이지만 매번 다르게 느껴져. 어제는 못 본 것들이 오늘 보이거든. 이것이 나이가 주는 지혜입니다. 화려하고 특별한 것을 찾아 헤매지 않아도 일상 속 작은 것들에서 충분히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요. 아니, 오히려 그런 작은 것들이 더 진실하고 깊은 행복을 준다는 것을요. 젊은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재미있는 일이야? 하고 생각할 수도 있죠. 괜찮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요.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물론 몸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아프기도 하고 기운도 예전만 못하죠. 하지만 마음은 더 평온해지고 삶을 보는 눈은 더 깊어집니다. 이것이 나이가 주는 선물입니다. 내 안에서 찾는 평화. 나이가 들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자식들은 다 떠나고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뜸해지고 배우자마저 먼저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혼자라는 것이 꼭 외로운 것만은 아닙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그것은 외로움이 될 수도 자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조용히 앉아서 명상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명상이라고 해서 거창한 것은 아닙니다. 그저 편안하게 앉아서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는 것뿐입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을 느끼면서 마음을 고요하게 합니다. 처음에는 잡념이 많이 일어납니다. 오늘은 뭘 할까? 어제 그 사람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저녁은 뭘 먹지?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그냥 그 생각들을 흘려보내고 다시 호흡에 집중합니다. 매일 이렇게 하다 보면 마음이 점점 고요해집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 제 안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무엇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외부 상황에 덜 흔들리게 됩니다. 예전에는 날씨가 안 좋으면 기분도 안 좋았습니다. 누가 불친절하게 대하면 하루 종일 신경 쓰였습니다. TV에서 안 좋은 뉴스가 나오면 우울해졌습니다. 외부 상황이 제 기분을 좌우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비가 오면 식물들이 좋아하겠구나 하고 생각하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누가 불친절해도 저 사람도 무슨 사정이 있겠지 하고 넘깁니다. 나쁜 뉴스를 보면 안타깝긴 하지만 거기에 과도하게 감정을 소모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홀로서기입니다. 외부 조건에 기대지 않고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내 안에서 중심을 잡는 것입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평생의 습관을 바꾸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가능해집니다. 매일 아침 조용히 앉아 내 마음을 살피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10분이라도 좋습니다.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며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혀 보세요. 그리고 하루 중간중간 내 감정을 확인해 보세요. 지금 나는 어떤 기분이지? 무엇이 나를 불편하게 했지? 무엇이 나를 기쁘게 했지?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감정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저녁에는 하루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오늘 잘한 일, 감사한 일을 떠올려 보세요.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친구와 좋은 대화를 나눴다, 이런 것들로 충분합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마음의 중심이 생깁니다. 그러면 외부 상황이 어떻든 흔들리지 않고 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진짜 자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외부 조건이 완벽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 평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삶.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들을 마음에 담고 실제로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서두르지 말고 잠시 침대에 누워 감사한 마음을 느껴보세요. 살아있다는 것, 하루를 맞이한다는 것에 감사해 보세요. 밥을 먹을 때는 TV를 끄고 음식에 집중해 보세요.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천천히 먹으면서 맛을 느껴보세요. 누가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인지, 어떤 재료가 들어갔는지 생각해 보세요. 산책을 나갈 때는 빨리 걷기보다 천천히 걸으면서 주변을 둘러보세요. 계절의 변화를 느껴보세요. 바람을 느껴보세요. 새소리를 들어보세요. 사람을 만날 때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상대방에게 온전히 집중해 보세요. 그 사람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보세요. 그 사람의 표정과 목소리에서 감정을 읽어보세요. 저녁에는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오늘 좋았던 일을 3가지만 떠올려 보세요. 감사한 일을 기록해 보세요. 내일은 무엇을 즐겁게 해볼지 생각해 보세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우리 삶을 바꿉니다.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지 마세요. 하루아침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삶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더 평온해지고 더 행복해지고 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과거를 후회하는 시간이 줄고 미래를 걱정하는 시간이 줄고 현재를 즐기는 시간이 늘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제야 진짜 삶을 살 수 있는 지혜를 얻었다고 생각하세요. 젊었을 때는 앞만 보고 달렸다면 이제는 주변을 둘러보며 천천히 걸을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성과에 집착했다면 이제는 과정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남의 시선을 의식했다면 이제는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이가 주는 축복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남들의 기대에 부응하려 애쓸 필요도 무언가를 증명하려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 자신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오늘 하루 나를 위해 살아보세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세요.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좋아하는 차를 한 잔 마시는 것,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 창밖을 바라보며 멍 때리는 것. 무엇이든 좋습니다. 인생은 소풍입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보다 가는 길을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은 소풍길 천천히 여유롭게 즐기며 걸어가세요.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면 됩니다. 마음을 나누며 가끔 오래된 친구들을 만납니다. 모두들 비슷한 나이니까 하는 이야기도 비슷합니다. 건강 이야기, 자식 이야기, 손주 이야기. 그리고 어김없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 좀 더 이렇게 할 걸 하는 후회의 말들이죠.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어. 우리 최선을 다했잖아. 정말 그렇습니다.
그때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여유롭게 생각할 수도 없었고 지금처럼 깊이 느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과거를 자꾸 후회하지 마세요. 대신 지금부터라도 다르게 살면 됩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현재와 미래는 우리 손에 있습니다. 한 친구는 요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붓을 잡아본 적 없던 사람인데 어느 날 문득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주변에서는 이 나이에 무슨 그림이냐고 했지만 친구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매주 노인복지관에 가서 그림을 배우고 집에서도 열심히 연습합니다. 친구가 그린 그림을 본 적이 있는데 솔직히 잘 그린 그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친구의 얼굴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림 그릴 때는 아무 생각도 안 나. 오직 붓과 물감과 캔버스만 보여. 그 시간이 참 좋아. 친구의 말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잘하느냐가 아니라 즐기느냐가 중요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느냐가 아니라 나에게 의미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또 다른 친구는 요즘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독거노인들을 찾아가 말벗이 되어드립니다. 자신도 나이 들었는데 더 나이 든 어르신들을 돌보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친구는 그 일이 너무 보람차다고 합니다.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드리면서 나도 많이 배워. 인생 선배님들이시잖아.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참 기분 좋더라고. 친구의 말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그 욕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에 더 의미 있게 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죠. 의미 있는 삶이라고 해서 거창한 것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취미를 가지는 것, 봉사활동을 하는 것,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 친구들과 우정을 나누는 것. 이 모든 것이 의미 있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것, 살아있음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TV만 보며 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 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를 살아있게 합니다. 관계 속에서 피어나는 행복.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홀로서기가 중요하다고 해도 결국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가족, 친구, 이웃. 이들과의 관계가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나이가 들면 관계도 변합니다. 자식들은 독립해서 각자의 삶을 살고 친구들도 건강 문제로 자주 못 만나게 되고 배우자와 둘이 보내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이런 변화가 외로움을 가져올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자식들이 어릴 때는 늘 바빴습니다. 먹이고 씻기고 재우고 학교 보내고 숙제 봐주고 아이들과 함께 있어도 정작 마음을 나눌 시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가끔 찾아오는 자식들과 천천히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조언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요즘 젊은이들은 우리 세대와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괜찮습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는 친구들이 많았지만 피상적인 관계가 많았습니다. 함께 술 마시고 떠들기는 했지만 진짜 속마음을 나누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몇 명 안 되는 친구들이지만 훨씬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늘 같은 장소에서 만나 밥을 먹고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건강 이야기, 가족 이야기도 하지만 때로는 인생에 대한 깊은 이야기도 나눕니다.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도 합니다. 이런 만남이 참 소중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친구들이 더 귀합니다.
서로의 젊은 시절을 알고 함께 늙어가는 친구들. 이들과의 우정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입니다. 이웃 관계도 중요합니다. 요즘은 이웃과 인사도 잘 안 하는 세상이라고들 하지만 조금만 먼저 다가가면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 만나면 먼저 인사하고 가끔 김치나 반찬을 나눠 먹고 무거운 짐이 있으면 도와주고 이런 작은 교류가 우리 삶을 따뜻하게 합니다. 혼자 사는 이웃 할머니가 계십니다. 가끔 집에서 만든 음식을 갖다 드리면 정말 좋아하십니다. 음식이 맛있어서가 아니라 누군가 자신을 생각해 준다는 것이 고맙다고 하십니다. 저도 할머니한테 받는 것이 많습니다. 할머니의 밝은 미소,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제 하루를 기분 좋게 만듭니다. 관계는 주고받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면 상대방도 마음을 엽니다. 내가 먼저 관심을 보이면 상대방도 관심을 보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움츠러들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먼저 다가가세요.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세요. 그러면 외로움도 줄어들고 삶도 풍요로워집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가 요즘 매일 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저녁에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리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뭐가 그리 감사한 일이 있나 싶었는데 하다 보니 매일 감사한 일이 넘칩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감사했습니다. 점심이 맛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오래된 친구한테서 전화가 와서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것들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똑같은 하루를 살아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행복해집니다. 반대로 불평하는 마음으로 살면 모든 것이 불만스럽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또 하루가 시작이네 하고 생각할 수도 있고, 오늘도 하루를 맞이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마음먹기에 따라 느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몸이 아플 때도 그렇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아프냐 하고 불평할 수도 있고 다른 곳은 괜찮아서 다행이다 하고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픈 것은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불평한다고 병이 낫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만 더 힘들어집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선택입니다. 상황이 완벽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한 할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 계셨습니다. 다리가 부러져서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었습니다. 병실에 찾아갔더니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씀하시더군요. 다행히 한쪽 다리만 부러졌어. 2다리 다 부러지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그 말씀을 듣고 저도 배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감사할 것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요. 물론 억지로 감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 힘든 상황에서는 힘들다고 느끼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조금 여유가 생기면 그 속에서도 작은 감사거리를 찾아보세요. 감사 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 노트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처음에는 뭘 적을지 막막할 수도 있지만 하다 보면 점점 쉬워집니다. 그리고 일주일 한 달치를 모아서 읽어보면 얼마나 많은 감사할 일들이 있었는지 알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행복의 비결입니다. 더 많은 것을 가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가진 것에 감사해서 행복한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나이가 주는 또 하나의 선물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용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이도 많은데 뭘 하겠어. 그냥 조용히 지내다 가야지. 그 마음 이해합니다. 피곤하기도 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가 두렵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이제야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졌고, 인생의 우선순위가 명확해졌으니까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어서 배우는 것이 더 의미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 배웠다면 이제는 순수하게 배움 그 자체를 즐길 수 있으니까요.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나이에 무슨 실수가 두렵습니까? 누가 뭐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인생의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조금 서툴러도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혼자 있는 시간은 나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시간을 가져도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은 삶의 일부입니다. 언젠가는 모두가 가는 길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느라 남은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한다면 그것이 더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히려 죽음이 있기에 오늘이 더 소중합니다. 매일매일이 선물입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걸을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오늘을 살아가세요. 내일을 걱정하느라 오늘을 놓치지 마세요. 어제를 후회하느라 오늘을 낭비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온전히 있어 주세요.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하세요.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세요. 맛있는 것을 먹으세요. 산책을 나가세요. 웃으세요. 감사하세요.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거창한 계획, 큰 목표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사는 것. 작은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방법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고 순간을 즐기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따뜻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소풍입니다. 남은 길 천천히 즐기며 걸어가세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 남은 모든 날들이 여러분에게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